네, 안녕하세요. 이승민입니다. 그동안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몇 가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촬영들을 해왔는데, 채널들의 어떤 조회수를 쭉 보니까 그 조회수가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주제들에 대해서 조회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울증인데 왜 조현병 약물을 먹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정신과약이 얼마나 무섭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관심을 많이 주셔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그런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ADHD 치료를 문의하시면서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특히 이제 성인 ADHD의 어떤 실질적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성인 ADHD의 어떤 감별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또 어떤 치료들이 효과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약물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요즘은 이제 내가 성인 ADHD 같다고 해서 그냥 아예 성인 ADHD 약물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이제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인 ADHD 같다고 왔을 때 우리가 꼭 성인 ADHD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기분이 많이 울적하거나 또 많이 힘들 때 어떤 그거로 인해서 뇌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특히 전두엽의 어떤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성인 ADHD를 의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뭐 제 경우겠습니다만은 거의 한 7, 80% 이상은 어떤 ADHD라기보다는 어떤 우울이나 불안 때문에 벌어지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치료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성인 ADHD를 내가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 와도 의사들이 성인 ADHD에 대한 약물을 쉽게 처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ADHD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쉽게 환자들이 원한다고 그때그때 처방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우리가 ADHD에 많이 쓰는 메디키넷이나 컨설타 같은 그런 약들은 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크게 드는 상황에서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이제 집중력에 대한 약들을 환자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처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니드 같은 이렇게 짧게 작용하는 그런 약물들은 상당히 의존성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그 페니드에 나름대로 의존이나 중독이 되어서 그 약을 소위 찾아다니는 이런 경우도 뭐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우리가 약을 쉽게 처방하는 것이 그만큼 신경이 쓰이는 일인 거기 때문에 어떤 이제 ADHD 약은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되고 진단이 될 때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정확한 문진과 또 진료를 해야 되겠지만 뭐 CAT 검사 같은 어떤 주의력 평가 같은 것도 실시를 해가지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분명히 이 사람이 ADHD를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그런 관련된 약물을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DHD의 치료에 대해서 특히 성인 ADHD 분들은 이제 뭐 약물 치료 외에 어떤 다른 치료들이 또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뇌파 치료라든지 또 이제 뇌 자기장 치료 같은 이제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그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이제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약물 치료를 퍼스트 초이스로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오시면은 최대한 빠른 효과를 단기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적절한 투약을 선택을 해서 이 전두엽의 활동을 아주 빠르게 해줌으로써 집중력이라든지 자기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들보다도 효과적인 것이 ADHD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ADHD에서는 약물 치료를 가장 중요한 치료로 그렇게 간주하고 또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HD에 대한 치료 약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약물들은 이 작용 시간이나 또 작용 기전이 또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아무래도 알맞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생이나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만 커버해 주면은 충분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은 좀 짧은 작용 시간에 약을 쓰게 될 수 있고, 또 성인분들이나 어떤 늦은 시간까지 이제 직장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길게 작용하는 그런 약을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어떤 몸무게라든지 어떤 체중, 질량 뭐 이런 부분들에 비례해서 약을 보통 쓰게 되고, 이 중추신경 각성제를 우리가 ADHD에 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게 각성 효과가 커지는 경우에는 이 ADHD 약물의 가장 주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 저하와 이제 불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짧게 작용하는 약들은 불면 같은 거는 크게는 없겠지만 이 뇌가 각성되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고 또 그게 너무 길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뭐 잠을 못 자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뭐 용량을 조절했는데도 그런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더 덜한 약물을 또 교체해서 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질문하시는 것이 이런 투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내가 이런 치료를 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먹으면은 좋고 안 먹으면 안 좋으니까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ADH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고혈압 약물이나 당뇨 약물이 그때그때 당이나 혈압을 조절해주고 이거를 안 먹으면 혈압이나 당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ADHD 약물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먹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안 먹을 때는 또 그게 효과가 없는 뭐 이런 이제 투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이 만약에 일이 많이 바쁘거나 일이 힘들거나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한창 많을 때는 그런 투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고, 뭐 여러분들이 특별히 일을 안 하시거나 공부를 안 하시거나 어떤 집중력으로 인해서 크게 뭐 생활에 피해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없다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약을 어느 정도 휴식하면서 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약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당사자가 얼마나 지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고 기억력이 잘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인가가 또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한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장기간 하다가 중단하게 되면 뭐 완전 처음으로 돌아오게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이제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본 많은 경우에는 뭐 치료를 한 몇 년 하다가 중단을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어떤 안 좋았던 집중력이나 기억력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을 유지하다가 중단을 하시더라도 그 애초에 처음 시초의 어떤 상태보다는 어떤 집중력이나 인지력이 더 나아진 상태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치료하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또 질문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중추신경 각성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식욕 저하라든지 또 불면 뭐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뭐 식욕 저하와 관계된 작용이겠지만 뭐 속이 더부룩 하다든지 아니면 뭐 두통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런 작용들은 나타나더라도 일시적일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나도 그런 게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뭐 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약물의 용량을 감량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점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또 커피를 같이 먹으면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각성제가 어떤 카페인과 같이 작용할 때는 뭔가 이렇게 자율신경을 더 향상시켜 가지고 교감신경이 향상되어서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분도 많고, 또 그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또 용량을 줄인다든지 약물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드시면은 또 그런 가슴 두근거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디카페인 커피를 먹거나 커피 섭취의 양을 줄이는 그런 것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DHD 치료가 좋은 이유는 ADHD의 치료가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질을 많이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도 역시 잘 치료를 하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지만, 이 ADHD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잘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적인 경우도 많이 향상될 수 있고, 평소에 취미생활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ADHD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심이 되시면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어떤 성인 ADHD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맞은 치료를 하신다면, 아, 정말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아왔구나, 이런 치료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증세를 가진 분들은 많이 또 고민해 보시고, 또 병원을 방문하셔서 또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면 많은 부분 인지적인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ADHD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